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폭스바겐의 새로운 컴팩트 모델이자 폭스바겐 SUV 라인업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시키는 폭스바겐의 T-Roc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의 이 명확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스오버 및 SUV 라인업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한다는 점이죠. 실제 이를 위해 몇몇 브랜드들은 세단 라인업을 그리고 일부 모델을 폐지하는 등의 선택을 하면서까지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등장한 폭스바겐 T-Ro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폭스바겐의 이 다채로운 SUV 라인업에 더욱 다양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 엔트리 모델로서 보다 젊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폭스바겐의 새로운 컴팩트 모델 그리고 SUV 라인업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T-Roc이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트리 SUV 모델이기 때문에 T-Roc의 체격은 상당히 작은 편이죠. 4235mm의 전장과 각각 1820mm, 157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죠. 또한 휠 베이스도 2605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컴팩트 SUV 모델의 존재감이 잘 드러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소 공차 중량은 무거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전륜구동의 레이아웃이라고는 하지만 이 디젤 엔진, 특히 2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1473kg으로 이 동급 대비,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동급의 소형 SUV들에 비해서 조금 무겁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폭스바겐 T-Roc의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모델이고요. 컴팩트 SUV인 만큼 폭스바겐 T-Roc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독특한 개성으로 무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명료한 프론트 그릴과 헤드라이트의 조합은 이 소형 세단이자 비슷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제타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 누가 보더라도 폭스바겐의 차량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특한 형태로 다듬어진 DRL을 탑재하고 있어서 아주 개성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디킷은 이제 SUV의 감각을 잘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오면은 확실히 컴팩트 모델의 존재감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자, 전장도 확실히 짧고요. 휠베이스도 짧은 모습이죠. 하지만 폭스바겐 특유의 명료한 직선이 더해져서 이 차의 안정감과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프론트 팬더와 후륜 팬더의 볼륨 라인을 더해서 차를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윈도우 라인의 위쪽 부분만 이 세틴 실버로 다듬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알로이 휠과 이 보디 패널 하단의 이 디테일을 통해서 SUV의 감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연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독특한 C필러의 연출이 이어지면서 후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후면은 역시 폭스바겐 특유의 깔끔함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자, 리어 커뮤니케이션 램프 무척 명료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모습이고요. 이 폭스바겐 특유의 이미지가 담겨있는 트렁크 게이트 그리고 T-Roc 레터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후면 바디킷 역시 SUV 특성을 잘 살려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어디를 보더라도 이 소형 SUV, 소형 컴팩트 모델의 이런 감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폭스바겐 T-Roc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바겐 T-Roc은 브랜드를 대표할 차세대 컴팩트 모델인 만큼 그 실내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폭스바겐의 감성을 노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전용의 스티어링 휠 그리고 대시보드 및 센터 패시아의 연출은 컴팩트 모델의 오밀조밀함이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폭스바겐의 것이라는 확신을 느끼게 합니다. 게다가 컴팩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어 시프트 레버 부츠 부분과 이 스티어링 휠에는 붉은색 스티치가 더해져 감각적인 매력을 더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 패널에도 이렇게 붉은색 하이라이트가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체 전체적으로 대비, 그러니까 이 뭔가 색의 대비 혹은 소재의 대비를 통해서 보다 명료하고 이 깔끔한 이미지를 한층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1열 공간에 이 자리한 시트는 수동 조절을 택하고 있지만
컴팩트 모델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연출과 이 각종 디테일들을 더하면서 이 공간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수석 이 1열 시트 앞쪽 아래쪽에는 별도의 자그마한 수납 공간을 마련하여서 컴팩트 SUV의 매력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던가 공조 컨트롤 패널의 모습은 이 기존의 폭스바겐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다룸에 있어서 무척 편하다, 익숙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열 공간은 내심 아쉬운 모습입니다. 차량의 체격이 작고 또 휠베이스 역시 2605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2열 공간의 여유가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레그룸도 조금 협소한 느낌이 있고요. 헤드룸도 그리 우수한 편은 아니죠. 하지만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개방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열 시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매력적인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더욱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열 중앙에는 타입C 방식의 두 개의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전자기기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고요. 암레스트, 컵홀더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암레스트가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만족스럽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형 SUV 모델이지만 폭스바겐 T-Rog의 적재 공간은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실제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이 445리터의 적재 공간이 마주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 무척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고요. 짐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언더트레이 아래쪽에도 사실 아주 넉넉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 부가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스페어 타이어하고 교체 킷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이 445리터로 아쉽게 느껴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2열 시트를 폴딩할 때는 최대 1200리터가 넘는 이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컴팩트 SUV로는 충분히 제 몫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폭스바겐 T-Rog은 컴팩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2리터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보닛 아래 자리한 150마력과 34.7kg의 토크를 제시하는 2.0 TDI 디젤 엔진은 7단 DSG 그리고 전륜구동의 레이아웃과 합을 이루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경쾌한 운동 성능을 제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폭스바겐 T-Rog은 민첩하고 우수한 주행 성능은 물론이고 복합 기준 15.1km/L의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도심과 고속 연비 또한 각각 13.8 그리고 17.0km/L로 확실히 이 도심과 고속 주행을 가리지 않는 뛰어난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폭스바겐 T-Rog과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폭스바겐 T-Rog이 어떤 모습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실내 공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작아요. 작은 차량 맞고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형 SUV인 만큼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트가 조금 높게 디자인되어 있긴 하지만 차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방 시야라던가 안정적인 느낌 자체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아마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체격이 좀 작으신 분들도 이 차량을 타기가 큰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테일이 마음에 듭니다. 사실 소형차 컴팩트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포지셔닝, 가격적인 구성으로 인해서 아주 매력적인 연출을 더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Rog은 이 붉은색 스티치라던가 이런 소재의 대비라던가 아니면 이 붉은색 앰비언트 라이팅 및 하이라이트 등을 통해서 이 실내 공간의 감각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요소들은 이 누가 봐도 폭스바겐이라는 그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체격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 만큼 실내 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1열 공간만큼은 만족스러운 그런 연출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저처럼 좀 체격이 큰, 키가 큰 분들은 2열 공간에 대한 사용성을 포기하고 이 차를 구매하시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금 제가 평소보다 조금 땡겨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는 사람이 앉을 수 없을 만큼의 이 레그룸이 협소하게 마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체격을 좀 감안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젤 SUV, 그러니까 디젤 차량의 가장 큰 적은 뭐죠? 네, 바로 진동과 소음일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T-Roc은 절반의 성공을 이루는 차량입니다. 실제 지금처럼 시동이 꺼졌을 때야 티가 안 나겠지만, 자, 시동을 걸어 볼게요. 지금 분명 디젤 엔진 특유의 갤갤거리는 좀 거친 소리가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동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실제 스티어링 휠, 그리고 기어 시프트 레버, 그리고 페달 등을 통해서 자잘한 진동이 느껴지긴 하지만 거칠거나 투박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디젤 엔진의 사운드가 귀를 좀 괴롭히는 건 있지만, 사실 컴팩트 디젤 모델 중에 이 정도의 정숙성, 그러니까 진동에 대한 억제 능력을 보여준 차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소음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야 영상을 찍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평소에 음악을 좀 틀어놓고 다니시면 크게 아쉬움은 없을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디오 시스템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약간의 터치가 좀 더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본격적으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볼게요. 사실 저는 이 T-Roc의 패키지에 약간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2리터 디젤일까?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폭스바겐이 최근 가솔린 파워트레인 제법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물론 그러면서 디젤 모델도 보여주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T-Roc에는 1.4 TSI 엔진, 그러니까 폭스바겐 제타와 완전히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탑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가솔린 엔진 대비 디젤 엔진이 가져간 이점은 있죠. 효율성과 토크, 그 두 개의 매력이 있다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컴팩트 모델이기 때문에 가솔린으로 가볍게 경쾌하게 이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2.0 TDI 나쁜 엔진은 아니에요. 이미 폭스바겐에서 여러 차량에 적용되어서 우수한 그런 성공 사례를 보여왔기 때문에 T-Roc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이 경쾌하고 날카로움보다는 디젤 엔진의 그 특유의 토크를 앞세워서 살짝 이끌어가는 주행 질감을 제공합니다. 물론 차가 작고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무게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이런 건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달릴 수 있는 셋업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가솔린 엔진이었다면 좀 더 경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겠죠. 체급에 비해 충분히 우수한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발진 가속이라던가 추월 가속 충분히 제 몫을 다합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정차 후 발진 가속을 할 때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예전처럼 디젤이 완전히 굼뜨거나 이러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 엑셀레이터 페달 조작과 함께 같이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반응성을 보여줘서 누구라도 쉽게 다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출력이 우수한 만큼 주행을 하면서 성능에 대한 아쉬움이라던가 부족함 이런 거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한편 이 엔진에 7단 DSG가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DSG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변속기입니다. 효율적이고 깔끔한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들 시프트 버튼을 플라스틱으로 마련을 해서 효과적으로 수동 변속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기어 시프트 레버를 한 번 더 당기면 스포츠 변속 모드가 활성화가 되면서 RPM을 더욱더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금 스포츠 변속을 쓰니까 RPM을 정말 2000rpm 이상 높게 가져가면서 좀 더 이 엔진의 출력을 느낄 수 있는 주행을 선보이고 있네요.
자, 지금 제 앞에는 이제 이 포트홀이 있는데요. 자, 아스팔트 위에 기찻길이 지나가고 그 주변에 이 홈이 피어 있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승차감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컴팩트 모델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은 하지 않겠지만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소리가 좀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다닥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대신 차가 짧고 가볍기 때문에 그 진동이라던가 그 충격이 아주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타당 하면서 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최근에 워낙 이 좋은 셋업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 T-Roc의 반응이 조금 건조하게, 조금은 투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소형 컴팩트 모델로서는 충분히 제 몫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소음이 좀 큰 편이긴 하지만 승차감 자체 혹은 탑승자에 오는 충격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네, 탈만하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살짝 건조한, 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승차감이라던가 주행 질감이 열화가 있다, 거칠다 이런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다시 좀 주행으로 돌아올게요. 자, T-Roc은 총 4개의 드라이빙 모드를 지원합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4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일상적인 주행을 하면서 노멀 모드를 두게 되시면은 크게 번거로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주행에 적합한 모습이고요. 다만 좀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효율성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엔진 반응이 좀 둔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마 효율성은 분명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되려 저는 이제 스포츠 모드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컴팩트한 모델의 개성을 잘 살리기에 아주 좋은 그런 모드라고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엔진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사실 노멀 모드 같은 경우는 엔진을 깊게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출력을 꺼낼 때 초반 담력과 후반 담력이 좀 다른, 좀 페달 조작이 좀 묘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전반적으로 균일한 그런 토크, 페달의 반응을 느낄 수가 있어서 차량을 다루는 데는 좀 더 그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기본적인 RPM을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좀 진동과 소음이 좀 도드라지는 편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충분히 감안을 한다면 저는 스포츠 모드를 항시 두고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좀 더 무게감, 쫀득하게 느껴지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디젤 엔진의 공명음이 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는 매력이 있지만 사실 오랜 시간 타기에는 살짝 부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인디비주얼을 통해서 이 조정을 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죠. 저는 조향은 조향은 노멀, 구동은 스포츠, 이렇게 이 정도 맞출 것 같네요. 이게 서스펜션까지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기능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감각을 살리기 좋겠다 정도로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차감은 좀 건조해요. 건조한 편이긴 한데 이 폭스바겐 특유의 경쾌하고 탄탄한 느낌을 살리기에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T-Roc은 생각보다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디오 시스템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일부 소재의 연출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해도 기본적으로 국산 소형 모델에 버금가는 그런 패키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만족감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고요. 이를 이제 IQ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IQ 드라이브의 다양한 요소들이 이 운전자로 하여금 더욱더 높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고, 블라인드 스팟 센서, 그리고 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좀 신경을 쓰는 어텐션 어시스트, 그리고 패신저 프로텍션 등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만족스러운 그런 주행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폭스바겐 T-Roc을 타면서 머릿속으로 여러 모델들이 떠올랐는데요.
이상하게 이 차의 가장 큰 경쟁 모델 혹은 이 차로 인해서 가장 머리 아플 모델이 아우디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우디 Q3. 예. 물론 체급은 이 T-Roc보다 좀 더 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Q3도 그렇게 막 2열 공간이 넓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물론 이보다 좀 더 W급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Q2보다 확실히 T-Roc이 좀 더 상품성이라든가 구성이 좋아 보이고, 또 Q3랑 비교하기에는 이 차가 훨씬 물론 체격이 작지만 훨씬 싸고 뭐 전체적인 구성은 동일하고 이래 버리니까 아우디 Q2, Q3가 좀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그런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를 하자면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2리터 디젤을 탑재하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약간 정통 SUV의 감성을 제시하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 T-Roc은 좀 더 해치백스러운, 좀 더 다루기 좋은, 좀 더 부담 없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어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효율성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겠죠. 실제로 이 폭스바겐 T-Roc과 자이로를 달리면서 이 차의 효율성을 한번 검증해 보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공인유비가 굉장히 좋아요. 뭐 워낙 압도적이죠. 게다가 고속연비도 리터당 17km에 이르기 때문에 효율성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요. 자이로를 달리면서 22km per 리터의 아주 우수한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폭스바겐 디젤 당연히 그 정도 나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치를 제공했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자면 T-Roc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일 것 같고요. 살짝 건조한 부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폭스바겐 SUV 라인업 막내로서 폭스바겐의 가치, 매력, SUV 특징 잘 보여주고 있는 폭스바겐 T-Roc 오늘 만나봤고요. 국내 시장에서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해서 아우디 Q2, Q3 이 T-Roc과의 이 미묘한 포지셔닝이 절실하다, 이 포지셔닝에 대한 해법이 절실하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오늘 시승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릭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